건강하지 못하다면 나머지 모든 건 의미가 없습니다. 그래서 옛날 액자 같은 데도 보면 좋은 문구가 있잖아요.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,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,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다. 네, 전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. 건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. 그 웰니스에서도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건강한 삶이에요. 건강한 삶. 건강이라는 것은 내 몸에 병이 없는 상태가 건강인가요? WHO에서는 건강을 어떻게 정의하죠?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에 대한 정의를 신체적으로, 정신적으로, 사회적으로 완전한 삶을 건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. 그리고 웰니스에서 보는 관점은 뭐냐면 모든 밑바탕에는 건강이다. 건강이 없이는 그 어떤 의미가 없다. 그러면 건강한 삶이라는 게 신체적인 건강, 여기 오신 분들은 신체적으로 다 건강하시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다 건강한가?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다 건강하시겠지만 저는 제 직업이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많이 만나잖아요. 근데 그 건강하지 못한 사람과 건강한 사람은 종이 한 장 차이가 안 납니다. 특정 부분에서 약간 스크래치 난 것, 상처 난 것 정도인데 그게 신체적인 거와 정신적인 부분이죠. 그 신체적인 부분은 사람들이 밖으로 이렇게 볼 때, 뭐 사람한테 큰 지장 없으니까 건강하다 보는데, 정신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. 근데 이제 이 정신적 건강의 개념을 사람들은 착각해요. 뭐냐면, 우울증이 걸려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, 트라우마가 있어야 문제가 있고, 불안장애가 있어야 문제가 있다, 공황장애가 있어야 문제가 있다, 이렇게 착각하는데, 그게 아닙니다. 이 정신적 건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심리적 진단명뿐만 아니고 우리가 합리성이 없을 때 합리라는 게 뭐예요?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나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합리적이다라고 하잖아요.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연성이고 그러면 합리성이 결여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거 아닐까?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.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도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거겠죠. 그 다음에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는 사람들 어느 한쪽으로 많이 쏠려가지고 거기 위에 나머지는 전부 다 불신하거나 심지어는 다른과 틀림 중에 뭐를 써버릴까요? 틀림을 써버립니다. 여러분들도 간혹 이 틀림을 쓸 경우가 있을 거예요. 저도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.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는 이런 것들 제대로 안 가르쳐줬다 이 말입니다. 저도 못 배웠었고. 근데 살아가다 보면 이 틀림이라는 잣대가 뭐하고 연결되는가 보니까 모든 우리 삶의 우리 틀 자체에서 이 틀림을 규정하는 게 전부 다 보니까 주관적인 것이더라는 겁니다. 주관적인 것. 주관적이라는 건 내 중심에서 내 관점에서 볼 때 내하고 안 맞는 것을 배격하거나 무시하거나 공격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틀림이라고 합니다. 틀림은 뭐냐면 여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내 말에 동조하거나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넌 잘못된 거야 라고 공격해야 되고 그 사람은 무시해야 되고 하는 게 틀림이에요. 틀림은 뭐냐면 내하고 맞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데, 인간관계 하는데,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뭐가 생길까요?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주변에,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자주 다투거나 남하고 잘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하는 분들은 대부분 뭐냐면 틀림을 써요. 이 틀림의 함정에 빠지면 그게 종교적 틀림의 함정에 빠져버리면 자기 그 종교에 완전히 스스로 갇혀버립니다. 정치적인 부분에 자기가 틀림의 잣대를 써버리면 자기 진영 이외의 반대쪽 진영에 대해서는 악마화시켜버립니다. 이념에 만약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틀림을 써버리면
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이념은 여러 이념 중에 한 가지인데 그것만이 옳고 나머지는 뭐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다. 그래서 틀림은 같지 않을 경우에 상대가 뭐 됐다? 잘못됐다. 상대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틀림입니다. 그럼 다름은 뭐죠? 다름은 상대와 나의 뭐를 차이가 있잖아요. 그 차이를 인정해 주는 거. 저 사람은 키가 내보다 크다. 커서 저 사람은 잘생겼고 멋진 사람이고 나는 못난 사람이다 아니고 나는 이 키고 저 사람은 저 키다. 서로 다를 뿐이지 작아서 나쁘거나 커서 좋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. 그래서 다름은 수많은 그런 것들을 뭐 해줄 수 있습니까?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뿐만 아니고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다름에 대한 잣대를 내가 갖고 있는가. 그 다름이 뭐냐면 유연성이고 합리성이에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름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싸울 일이 잘 없습니다. 왜? 저 사람은 저 입장에서 저럴 수 있어. 내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. 요즘 이제 선거운동 많이 하잖아요. 길거리 가보면 파란색, 그 다음에 빨간색, 흰색,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. 그러면 그 진영에 들어가서 편리의 잣대를 쓰게 되면 자기 색깔하고 다른 색깔들은 전부 다 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. 누가 손해요? 그 사람 본인이 손해요. 그런 좁은 세계관을 갖게 만들어버리는 게 틀림이고, 다름은 상대를 뭐 해준다,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존중해주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유연해지고,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덕이 있는 사람이고, 그 다음에 인성이 잘 된 사람,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. 우리 그런 사람들 좋아하지 않나요? 인간관계는 조율이거든요. 이 조율을 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뭐냐면 다름이에요.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신적 건강인데, 우리는 그 건강의 의미를 되게 축소시켜놨죠.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삶이 중요하다. 그러면 우리 건강한 삶이라는 바탕 위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면 이게 일어납니다. 성취하는 삶. 그러니까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내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스스로 증명할 수가 있고, 또 이 성취하는 삶 속에 자기 효능감이 축적되고, 그 자기 효능감이 축적되면 뭐가 높아진다나요? 자신감이 올라옵니다. 자신감은 내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다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잖아요. 이 자신감이 축적될 때 높아지는 게 뭐였나요? 자존감. 자존감은 나를, 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잖아요. 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남이 욕을 하고 남이 나를 무시해도 상처받거나 도망가거나 하지 않습니다.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안 좋아져도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금방 회복시켜버려요. 왜? 내가 귀한 사람인 걸 내 스스로 알기 때문에, 남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, 그게 자존감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덕목을 하나 떠나면 자존감이에요. 이 자존감이 뭐를 만드는지 아세요?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. 우리 삶 자체가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상처, 좌절, 실패 연수가 아닙니까? 그 속에서 만약에 회복 못하면 영구적인 심리적 장애를 갖게 됩니다. 다행히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면 어떠한 스트레스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, 어떠한 충격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.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붙이느냐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. 회복 탄력성. 이 회복 탄력성이 어디서 나오나요? 자존감에서 나와요. 그러면 만약에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코칭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? 자존감 높여주려면.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존감 밑에 자신감이 있고, 자신감 밑에 자기 효능감이 있으니까 그 세부적 방법으로는 뭐냐면 칭찬, 격려, 긍정적 피드백, 수용, 공감, 성공 경험 계속 반복시키면 자기 효능감, 자신감, 자존감이 높아져가지고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니까
회복 탄력성이 높아진 상태가 유연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. 유연한 상태가 합리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, 그걸 우리는 쿠션이 있는 존재, 쿠션. 자, 이게 유리잔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유리잔을 이 바닥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나요? 깨지죠. 왜 깨질까요? 강하니까? 쿠션 높이 되면 깨집니다. 쿠션은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시간하고 연관되어 있어요. 쿠션은 만약에 여기가 밑에가 스펀지라고 한다면 이 유리잔을 나가 안 깨집니다. 왜 안 깨지느냐면 바닥에 닿는 순간에 쿠션이 죽습니다. 이렇게 눌러지면서 다시 회복 올라오죠. 그 때문에 시간이라는 게 길어지잖아요.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충격은 분산된다. 과학시험 다 배우신 거죠? 시간이 길어지면 또 면적이 넓어지면 충격은 분산된다. 근데 쿠션이 없는 상태는 뭐냐면 탁 떨어지는 순간에 시간이 짧아지죠. 시간이 짧아지면 충격이 모아지잖아요. 이때 우리는 뭐냐면 마음으로 가져오면 마음에 뭐 상처받는 것이 쿠션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야 이 바보야 하면 나를 보고 바보라고 그랬어. 내 바보가 어디를 보고 바보라 했지? 머리를 보고 바보라 했나? 가슴? 아니면 다리? 내 말투? 그러면 내 안에서의 실제 바보를 내가 끊임없이 찾게 돼요. 끊임없이 찾게 되면서 내 안에 바보가 없잖아요. 그럼 가상으로라도 바보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바보가 돼야 돼요. 쿠션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. 그런데 쿠션이 있는 상태, 자존감이 높은 상태는 내가 좀 체중이 있는데 저보고 얘 돼지하면 저놈은 항상 내 안에 친근감 있게 이렇게 거치를 하는구나. 이거 부르는 거 영어로 좀 써주지 있어 보이게 말이야. 이건 자존감 높은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별것 아닌 거에 막 반응하고 민감하게 막 싸움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죠. 일하시는 분들 중에 본인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면 나와요. 나는 자존감이 높은가 낮은가. 운전할 때 보면 그대로 자존감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? 운전하다가 옆차가 끼어들기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속도를 막 내가지고 앞차의 간격을 30cm 이내로 줄입니다. 인정. 이건 저도 간혹 한 번씩 그래 하고 있더라고요. 제가. 그래서 내가 이게 이렇게 조급해지는구나. 그래서 웬만하면 운전할 때 끼워주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내가 운전하는 거 습관 하나만 봐도 내가 지금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구나라는 게 나오거든요. 절대 어디 가면 구두를 안 신고 갑니다. 구두를 안 신고 운동화를 신는 건 뭐냐면 내가 굳이 불편한 구두를 신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상태예요. 왜? 너는 이미 이런 사람이라는 걸 내 스스로 믿고 있다면 그게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. 내가 자존감이 높으면 남에게 내가 평가받는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. 남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. 왜? 어차피 그 사람들 내하고 행사 때 만나고 나면 안 만날 사람인데 거기에 내가 얼마가 그 사람들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하고 뭐하고 꾸미고 말로 그래 해요. 그럴 필요 없죠. 네. 뭐가 높으면? 자존감. 이게 우리 묵시입니다. 그래서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뭐냐면 자존감이 올라가는 존재가 됩니다. 그럼 우리는 어떨 때 행복한가요? 밥을 많이 먹을 때 행복합니까? 삼겹살 먹을 때? 아니면 소주 한잔? 요즘 봄도다리에 그 농장에 저 곰치 있거든요. 곰치에 삼치 얹어가지고 거기다 당귀 한 입 딱 넣어가 제가 담은 제 장아찌 한 잔 딱 올려가지고 먹으면 이게 술 같지가 않아요. 너무나 맛있죠. 언제 갈까요? 교수님 삼겹살은 어때요? 자,
한번 보셨죠? 행복한 삶. 언제 우리는 행복한가요? 벌써 결론이 언제 행복한가요? 교수님한테 가서. 여러분들 그 미국의 그 링컨 대통령이었나요?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된다. 누구죠? 자기 얼굴에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 얼굴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. 우리는 어떨 때 행복한가요? 이 행복에 대한 기준을 사전적으로 의미를 해석하지 마시고 해석을 그렇게 하면 이건 그냥 어려요. 근데 제가 언제 행복한가 보니까 돈이 좀 들 때 행복해요. 그리고 와 아까 그 쌈 그렇게 싸먹으면서 저는 술을 천연장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천연장수 아니면 안 마셔요. 한 병이 좀 비싸게 비싼데 천연장수 아시죠? 사왕버섯주 그게 에이펙 그 정상회의 할 때 건배주예요. 그래서 그걸 먹을 때 우리는 저는 행복을 느낍니다. 또 저는 어떤 때 행복하냐면 책을 읽을 때 행복해요. 그럼 글 쓸 때 행복해요. 또 글 쓰고 나서 그걸 교정하면서 와 그래 이게 이렇게 고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. 그래 안 고쳤으면 이거 엉망이었네. 피드백이 들어오잖아요. 행복하시죠. 그 다음에 농장에서 뭐 할 때 돌 쌓을 때 풀 멜 때 아래로 가면 이 닭이 알이 6개나 있는 거예요. 이틀에 한 번 수거하면 6개. 6개 그거 덜렁 흔히 다 먹었어. 자, 제가 말씀드린 금방 이야기한 것 중에서 답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죠.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.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죠. 또 일상의 작은 것에 일상의 소소한 작은 것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뭐한다?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감사와 만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. 실제로 여러분들 행복한 순간을 떠올려보면 전부 다 그거예요. 큰 거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서 행복한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. 여러분 느끼는 행복은 대부분 뭐냐면 누군가 친한 친구하고 만나서 차 한잔할 때 행복했고 우리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그 담소거든 그런 일상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행복했고 지인 농장에 가서 그냥 그 구경하는 그 순간이 행복했고 내가 등산을 할 때 행복했고 작은 것들이잖아요. 일상의 작은 것들에 뭘 할 수 있어야 된다.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와 가치 그리고 뭐 할 때 감사와 만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뭘 느낀다? 행복을 느낀다. 그러면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어 있지 않나요? 네. 행복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갖고 있는 자원들입니다. 다만 우리는 그 감사와 만족이라는 이 단어를 너무 그냥 가볍게 지나가 버리는 거죠. 의미와 가치라는 것을 부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. 여기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. 이건 그냥 보도마크예요. 그죠? 근데 이거 여러분들 하루 종일 품고 있다고 기분이 좋아질까요? 안 좋아지죠. 근데 이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 달라집니다. 이 보도마카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면서 여기에 내 마음을 넣어놓은 거니까 필요할 때만 소중할 때 이걸 가지고 써라고 의미를 부여해가 준 보도마카라면 이건 내가 품고 있을 때마다 이미 이 안에 뭐가 있나요?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들어있다면 이걸만 갖고 있는 것 자체로 나는 행복한 거예요. 그죠?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
그러한 작은 거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감사와 만족을 느낄 수 있을 때 행복한 삶이 된다. 그러면 이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한 전 단계가 뭐냐면 성취하는 삶이에요. 왜냐하면 내 삶이 성취가 전혀 없는 삶이 된다면 이게 내 정서적으로나 또 관계적으로나 또는 일적으로나 뭔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빈곤한 삶이 된다면 나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. 아무리 이 행복이 작은 거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감사 만족을 한다 해도 땡거리가 없는데 땡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. 그죠? 그래서 이거의 전제 조건 이게 되는 거고 이 두 개가 가능하려면 뭐가 밑바탕되어야 된다? 건강한 삶. 그래서 여러분들 앞주 수업에 제가 말씀드렸죠.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꼭 뭐 해라? 운동해라. 그 운동은 어디를 자극하는 거다? 뇌를 자극하는 거다. 실제로 운동은 뇌만 자극하는 게 아니에요. 뇌도 자극하지만 우리 몸 구석구석에 전부 다 활성화시키고 운동 효과를 나타내 주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삶, 성취하는 삶, 행복한 삶 요거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시켜 보세요. 저는 이거를 항상 연설문에 집어넣습니다. 제 연설은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. 뭐냐면 어디 가면 현재 날씨, 현재 상황만 이야기합니다. 오늘 이렇게 활창한 날씨에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거 뭐 공식이에요. 이거 말 못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?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면 연설하거나 인사말 하라면 긴장이나 불안할 이유가 없죠. 왜? 이미 내 안에 이게 뭐 전용신경이가 자동화되어 있으니까. 그럼 딱 마지막 마무리가 뭔지 아세요?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, 성취하는 삶, 행복한 삶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끝나버리는 거예요. 근데 교수님 아멘은 안 하나요? 네, 그건 아니고. 자, 그래서 이 건강한 삶, 성취하는 행복한 삶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. 이미 그렇게 적용해서 그걸 읽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. 제 별명이 뭔지 아시죠? 하마돼지. 하마돼지. 그래서 저는 그 별명 하나에도 저는 항상 감사 만족하고 행복을 느낍니다. 실제로 제가 그 별명을 가지고 도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. 어떤 때는 상담 문의 와서 하는 말도 하마돼지 박사님 맞나요?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리고 제일 도움 많이 받는 건 건배할 때. 자, 오늘 커피 한 잔씩 다 받으셨잖아요. 네. 자, 커피 드시고 여러분들의 원래의 삶이 더 건강과 성취와 행복이 가득한 나날로 채워지시길 바라며 제가 하마하면 여러분 돼지를 크게 3번을 외치는데 저보다 10배 이상 소리가 크도록 해보겠습니다. 하마! 돼지! 3번! 돼지. 그럼 여러분 이제 다 돼지 되는 거예요. 이 커피가 제일 맛있다. 저기 너무 맛있어요. 예, 저기 누가 타온 건데? 은진 씨. 저기 있잖아요. 밤 밤 선생님. 밥순 선생님은 얼굴도 미인이라 미녀 삼촌. 그 맛있는 밤을 또 맨날 해오시고 이 커피까지 다음에는 뭘 가져올지 상당히 기대되지 않습니까?